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배이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네, 저번 편 이제 2월의 실거래 사례에 이어서 저희 또 2월 달에 추가로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건물들이 좀 정말 많이 매각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례도 5개를 준비를 했는데 매각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원석을 고르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좋은 건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방역 바로 좀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 내방역 8번 출구에서 한 10초? 네, 15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권이 막 엄청 뭔가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 내방역 주변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건물 개요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2025년 2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55억, 대지 면적은 50평, 연면적은 133.75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이제 승강기 한 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 임대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상 이제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랑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실제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변경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4층, 5층 비어져 있는 곳이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보증금 1억 1천, 임대료는 월 870만 원이 발생되는 건물입니다. 금액대 자체가 크지 않아서 강남 3구 쪽 보시는 분들이 많이 검토하셨던 건물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 내외부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가 먹자 상권하고 오피스 상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실률도 낮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유동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방역에서 도보 한 1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를 재보니까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역습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오른쪽 라인은 조금 조용한 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각이 된 거는 55억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건물이 좀 시장에 나온 지가 좀 엄청 오래됐었는데 사실 2020년도부터 시장에 나왔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제 50억이었다가 60억까지 올라가서 결국 이제 55억에 다운이 돼서 이제 매각이 된 건물이기는 한데 그 전에도 인기는 많았었어요. 다만 이제 60억이란 금액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것 같고 최근에 50억대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거래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강남에서 영등포로 넘어가거든요. 영등포에서도 이제 좀 중공업 지역들이 계약이 많이 되는데 그 중공업지 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치는 사실 여기가 막 엄청 특이하게 뭔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상권은 아닌데 이제 양남사거리라는 곳에 이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제가 건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엄청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다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맞은편에 여기 지금 사마인세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 4층에 약간 이제 업무시설로 지상 20층까지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이 건물도 들어오고 나면은 좀 약간 웅장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25년 2월 달에 이제 실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78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104.3평이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470.86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12대가 가능하며 승강기도 한 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정도 건물 사이즈에 70억대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식 대비해서 건물 외관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그 양남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더 좋았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 용적률이 400%인데 이 건물 용적률이 한 416%까지 올라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약간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뭐 물론 이걸 인센티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까 저희가 대로변에서 보인 것처럼 가시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권만 더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건물의 모든 점은 다 괜찮았는데 상권이 약간 좀 아쉽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공실이 한 3개 호수가 있었거든요. 보증금이 한 2억 4,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770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2.8% 정도가 나오는데 3개 호수가 이제 만실로 되면은 임대료가 한 2,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수익률이 3.5% 정도까지 나오는 건물이라서 임대 세팅을 다 한다 그러면 참 괜찮은 건물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52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불과 8년 만에 78억 5천만 원으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단순 시세 차익으로 25억 8천만 원 정도 얻으신 셈이죠. 그리고 역시 이게 좀 장기 투자가 이게 답이라니까요. 네. 이게 건물이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로변에 있으면서 뭔가 가시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돼서 거래가 된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상권은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선정릉이 보이는 그 맞은편에 그 재건축 부지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선정릉 뷰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선정릉 맞은편에 있는 재건축 부지가 거래가 된 건데 제가 이 건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주택이에요. 네, 이제 다가구 주택이 이제 거래가 된 거고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돼가지고 오늘 실거래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2월달에 이게 실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실제 매매 금액은 81억 5천만 원에 진행이 됐고 대지 면적은 106.48평, 연면적은 206.29평입니다. 중무용도는 1996년도에 지어진 이제 주택 건물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서 거의 2, 3천 정도 저렴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꽤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최장 계약된 금액도 좀 깎여가지고 81억 5천만 원으로 네. 거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토지 평당 금액이 7,654만 원이면은 정말 월등히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 말에 매각된 것들을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양년에 매각된 사례도 있는데 그게 한 8천만 원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저렴한 게 맞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매도자분들이 상속을 받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매각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매물이 나왔었던 거는 2023년도 5월 달부터 좀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첫 스타트 금액이 130억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깎여서 결국은 이 81억 5천만 원이라는 수치에 계약이 된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1층이 일단은 여기 박스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넣게 되면은 1층이 다 거의 다 날아가더라고요. 물론 이 상권이 리테일이라던가 F&B를 세팅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1층을 뭔가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님 금액 자체가 너무 저렴했고 이미 이게 명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잔금 전에 멸실도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메리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잔금전 멸실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잔금하기 전에 건물을 멸실을 해서 신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뭔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평당 금액도 너무 메리트 있었던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놀라운 사례라고 하고 싶긴 한데 여기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삼성중앙역 대로변입니다. 네, 대로변의 6번 출구에서 정말 코 닿는 거리. 아까 거기 내방역 위치랑 거의 비슷한 거리거든요. 한 4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네, 건물은 이제 외관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백년가 이제 바로 옆에 이게 불타는 포장마차라 해서 요 길쭉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건축 부지거든요.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뭐 단점은 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실거래는 2월은 아니고 1월 22일 날에 좀 실제 실거래가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96억, 대지 면적은 58.29평이고 연면적은 35.48평입니다.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면적이 작다 보니까 승강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불타는 포장마차에서 임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해요. 이걸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는지. 네. 왜냐면 이제 개발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신축하게 됐을 때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지적 편집도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을 보여드리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젓가락이 있는 것처럼 생겨서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45억이 스타트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도 이제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사실 옆 건물주분들이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누가 거래 계약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를 이런 걸 왜 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이제 평당 금액이 뭐 1억 6천대면 역출구 바로 앞이고 강남에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금액이 좀 저렴해서 매입을 하지 않으셨나 싶긴 해요. 맞아요. 그게 저는 가장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대로가 시세로 따지면 2억 2천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바로 옆 건물이라고 하면 저는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도 부를 것 같기는 해요. 1억 6천에 뭐 대로변을 산다는 거는 뭐 저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떤 건물이 나올지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신축하는 거 조금 기대돼요. 나중에 이 건물이 이제 신축을 하거나 뭔가 바뀜이 있으면은 그때 실제 가서 한번 촬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삼성역,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부지 바로 이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건물인데요. 건물 위치는 여기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건물들 뭐 대부분 초역세권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매매 금액도 엄청 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시는 곳이긴 한데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지금 보시면은 이 대한기독교 회가 좀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 재단법인에서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본인들이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사옥을 쓰고 전부 다 좀 임차를 세팅한 건물인데 건물 엄청 크죠? 네, 연면적도 좀 되게 넓은데 계열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25년 2월 달에 실거래가 좀 됐고요. 매매 금액은 750억, 대지 면적은 308.79평, 연면적은 1370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고요. 기계식 주차랑 자주식으로 한 27대까지 가능하면서 승강기도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평당 3억으로 매물이 나왔었어요. 맨 처음 시장에? 네. 근데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주변 호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호가가 한 3억 정도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 보면은 한 2억 초중반 정도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덩어리가 커요. 작은 건물들이 많지 않고 좀 큰 건물들이 많기도 하고 평당 뭐 2억 5천에서 3억까지를 좀 부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매매 금액대 덩어리가 한 300억, 뭐 2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00억, 이제 7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시장에 나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매각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매매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좀 아무나 좀 들어가기는 힘든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던 그 포인트가 일단 연면적이 한 1300평 정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 개발 부지가 좀 완공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정도 금액을 이제 소화가 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직영 부분 2개 층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제 보증금 2억 8천에 임대료가 3,100만 원 정도, 이제 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0.5%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수익률이. 이 상권이 좀 개발 호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임차 수요가 받쳐지지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평당 임대료도 지금 전체 건물 평당 임대료 보면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 건물 같은 게 이제 연식도 한 1987년도 건물이기도 하고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개발되는 호재만 있을 뿐 상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평당 임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이 개발이 될 때까지 이 수익을 가지고 버텨야 되거든요. 여기를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건물 당장 투자하고 나서 사옥이 아닌 이상에 수익형으로 운영하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입지에 평당 한 2억 4천만 원 수준이면은 저는 정말 잘 사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투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일 날에 이번에 또 금리 인하가 됐죠. 2.75%로 낮춰졌는데 최근 매수자분들이 이 빌딩 시장이 안 좋아서 이 건물을 매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 좀 뭔가 신규 법인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주춤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사례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건물 말고도 실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계시는 건물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선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정보란에도 빌딩 투자를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저희 구글 폼도 있고 카카오톡 내용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